안녕하세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채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이 캠페인을 진행해 주셨던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 이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형준이라고 하고요. 먼저 두 분 이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병원 허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상섭입니다. 네, 이번 이 캠페인에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혈관외과학회에서 국민들이 이런 혈관외과 질환에 대해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대한혈관외과학회가 어떤 학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혈관외과학회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혈관외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동맥, 정맥, 림프계라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혈관계가 있습니다. 이 혈관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혈관외과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이 혈관외과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혈관외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한혈관외과학회는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이런 혈관외과학의 발전과 혈관외과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설립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혈관외과 질환을 잘 치료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상섭 이사장님께서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정맥 질환과 또 정맥학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반수가 정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맥질환만 특화를 해서 또 다양한 과에서 정맥질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맥질환의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술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으로 저희 정맥학회가 창립이 되었고 지금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견학회가 되었으며 또 회원들로 하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정맥 질환을 더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터로 만들고 있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예, 정맥학회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가 굉장히 아주 가깝게 또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학회인 것 같습니다. 또 두 학회의 역사가 이렇게 깊은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유서 깊은 그런 학회인 것 같습니다. 요새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때문에 이런 성인 질환이 많아져 갖고 요새 혈관외과 질환 이런 게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혈관외과 질환 하면 좀 어색하고 좀 낯설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혈관외과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혈관 질환은 정맥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정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하지정맥류와 심부정맥 혈전증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다다수 마찬가지인데 동맥 질환은 혈관이 커지거나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막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별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늘어나는 질환으로는 복부대동맥류가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복부대동맥류인 경우에는 이게 점차 커지다가 터지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동맥회색증으로는 보통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원인이 죽상경화증이라고 죽상판에 의해서 동맥이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죽상경화성 동맥회색증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부위는 복부대동맥, 장골동맥, 그리고 하지동맥이 되겠고, 그리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목동맥 협착증도 아주 동맥회색증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림프의 흐름이 제대 발생하는 림프 부종이 림프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혈액 투석을 위해서 투석 접근로를 만들 때 보통 저희 혈관외과 의사들이 이 접근로를 갖다가 조성하고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혈관외과 질환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치료법이라 그래서 혈관외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치료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치료 때문에 아주 좋은 이런 성적도 나오고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치료법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혈관 질환은 우리가 암 치료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이제 그 근원적인 원인이 이제 약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상이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상에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운동요법이나 안건 보존적 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게 되고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생명을 앗아갈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동맥류 재건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맥 그 우회로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은 워낙 크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근래에는 이제 혈관내 치료라고 좀 더 이제 뭐 큰 피부 절개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동맥이나 정맥을 천자에서 치료하는 혈관내 치료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부의 이제 혈관에 있어서는 이런 혈관내 치료를 시행할 수 없고 혈관내 치료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 치료라고 그래서 수술을 좀 간단하게 하면서 혈관내 치료를 병합해서 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줄이고 그리고 혈관내 치료의 장기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치료를 고안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시행하는 부위는 이제 그 서해부에 있는 대퇴동맥이라고 있는데요. 대퇴동맥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골동맥이 동시에 이래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에 이제 대퇴동맥을 혈관내 치료로만 그걸 동맥 재개통을 시키게 되면 장기적인 결과를 발휘할 수 없고 아주 중요한 동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퇴동맥을 절개해서 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 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통해서 장골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이래서 그 두 개의 치료법을 동시에 같이 시행함으로 해서 두 치료법의 장점만을 살린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과 혈관내 치료의 좋은 장점만 뽑아서 혈관외과 의사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예. 윤상섭 이사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맥 질환, 특히 이제 정맥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맥 질환이나 림프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개와 대략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생기냐면 사람이 서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가 심장하고 가장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은 이제 동맥을 통해서 잘 내려가다 하더라도 이제 정맥으로 이제 다시 이제 심장으로 이제 내려갔던 피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연세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다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오기 힘들 경우에는 올라오다가 역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정체가 돼서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서서 다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이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지 정맥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 돼서 모든 정맥 질환이 그렇게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장단지에 있는 이제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힘으로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데 노화가 되면서 이제 근력이 딸리고 정맥의 탄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버거워지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고 서 있다 보면 다리에 피가 고이게 돼서 항상 핏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늘어나고 정맥이 늘어나고 다리가 무겁고 쉬 피곤하고 잘 붓기도 하고 주무시다가 쥐가 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좋은 방법이 하루 종일 물구나무서기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동물처럼 이렇게 네 발로 걸레질하듯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뭐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제 협진 의뢰 컨설트도 많이 오고 또 치료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맥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혈전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혈전증이 이제 생기는 원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다리로 내려갔던 정맥혈이 쉽게 올라오질 못하니까 다리에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혈액이라는 거는 정체돼 있으면 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내려갔던 피가 거기에 막혀서 못 올라가게 되죠.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이 되면 다리가 갑자기 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큰 원인은 이제 본인 자신이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비행기 여행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좁은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되고 물도 많이 못 드시면은 혈액이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정체가 다리에 계속 있게 됨으로 인해서 혈전이 잘 생기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뭐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혈관 질환이나 동맥 질환은 특히 이제 동맥 질환은 특성상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이 진행되고 이제 병변이 새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처럼 완치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치료의 시기도 적절하게 무조건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병의 정도가 자신의 삶의 질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체에 어느 정도 위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맞춤형 치료가 적절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금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는 고혈압, 고지질 혈증, 즉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꾸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는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맥 질환이나 그 정맥 질환이나 이렇게 그 약물요법으로 완치를 시키거나 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약물은 없지만은 그 보존적인 요법이나 운동요법에 병행해서 혈소판에 그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 혈전증을 예방하는 항혈소판 제제라든지 안 그러면 혈관 확장제라든지 안 그러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혈액 응고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맥 재개통 술 후에 이제 그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항혈소판 제제나 안 그러면 항응고제를 갖다가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있는 환자들은 꼭 신경을 써서 본인이 이제 혈관 질환이 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좀 진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대동맥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팔다리 혈관이 막히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과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심장과 뇌질환 말고 그 위에 다른 혈관들의 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과를 찾아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혈관외과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말초혈관은 그 머리의 두개골 내에 있는 혈관과 그리고 가슴에 있는 심장 그리고 심장과 인근된 대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혈관들, 즉 그러니까 팔다리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그리고 복부에 있는 혈관들을 갖다 그 외 머리 쪽이나 안 그러면 가슴 쪽이 아니고 다른 부위 인체의 다른 부위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혈관외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맥 질환, 특히 우리 하지정맥류, 또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방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하지정맥류의 예방법은 다리로 피가 고일 수 있는 기회를 아니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고 서 있는 자세, 가만히 그게 가장 나쁜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다리의 근력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지정맥류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특히 모계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혹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은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고 운동하시고 나서 좀 쉬실 때는 다리를 좀 올려놓는 것도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다리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일을 하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고탄력 스타킹을 신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탄력 스타킹이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거기에 맞는 각자에 맞는 또 재질로 해서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서서 일하시거나 앉아서 일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고탄력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대한정맥학회에서는 작년과 올해 그 대국민 홍보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캠페인 또 정맥학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 캠페인을 이제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정맥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단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다리에 궤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 정맥류는 질환이고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하지 정맥류의 그 증상으로는 이제 다리가 무겁거나 잘 붓거나 이러한 것이 다 이제 하지 정맥의 증상인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서 혈관외과 선생님이라든가 하지 정맥류를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임하셔야 될 것이고 치료하는 방법과 시기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우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처하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 좋은 말씀으로 국민들 건강, 정맥질환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혈관외과학회에서 오랜 역사가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국민들의 이런 혈관 질환, 혈관외과 질환을 그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최전선에서 그동안 쭉 일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와 그리고 교육을 계속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혈관외과의 앞으로의 좀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혈관학회에서 그리고 정맥학회와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한 그 혈관질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이라서 아마 미진한 부분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하면 훨씬 더 좋은 그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 계획으로는 이제 동맥폐색증이라든지 복부대동맥이라든지 환자의 생명이나 아무튼 삶의 질과 관련돼서 아주 중한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혈관 질환 바로 알기 그 유튜브 채널은 내년쯤에는 아마 대한혈관외과학회 홈페이지나 안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혈관 질환 올바르게 채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그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님과 그리고 대한정맥학회 이사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중요한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캠페인 지속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